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이제 뭐 공포심을 이겨내고 코스닥은 1.7%, 코스피도 1%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비해서는 장 초반에 또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약간의 상승 이후 이 약간 눌릴 줄 알았던 게 거의 이제 엄청 크게 밀렸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은 이따가 이거는 좀 확인하겠지만 외인이 한 400억을 팔다가 코스닥이죠. 팔다가 이걸 또 엄청나게 사들여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이게 상승으로 전환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내려갈 때 공포심에 뭐 손절도 많이 나왔을 거고, 그죠? 왜냐, 시장이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손절도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또 저가에 잡은 물량에 대한 뭐 차익성 매물도 좀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양호한 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행히 뭐 상승 마감을 해줘서 네, 다행으로 또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참 이 시장의 하락 요인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전일 뉴욕 증시부터 보자 보면 일단은 지표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어요. 이 소비 지표인데 소비 지표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말 그대로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 경제입니다. 소비 경제. 이런 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GDP가 이제 시장보다 좀 3.2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미국 증시를 또 상승 마감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 해소로 인한 상승이다. 호재로 인한 상승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악재 해소에 의한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악재는 중국 PMI예요. PMI 지표가 안 좋을 거라고 이제 시장 가이던스는 예상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났을 때 중국의 모습이 중요하죠. 발표가 났을 때 중국의 증시가 뭐 급락을 해버린다든지 하면 오히려 국내 증시도 동반 네 불안함을 느꼈겠지만 중국조차도 이제 단기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죠. 국내 또 각 업체들의 실적 발표로 장 초반에 급격하게 투심이 악화됐어요. 네, 가이던스를 다 깨고 실적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장 후반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네, 시장에서는 악재 해소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환율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인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외인들의 차익 욕구, 즉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부터 뭐 1163원에서 64원까지 뭐 오늘도 4원이나 급격하게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 만약에 중국 증시가 상승을 안 했다면 국내 증시는 박살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1169원까지 환율이 급등을 하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0원씩 움직인다는 거는 엄청난 금액 변동폭이 일어나고 있어요. 환율에서.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원래 1120에서부터 지금 몇 주 안 됐습니다. 1120에서부터 뭐 30까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10일 정도 걸렸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환율이 빨리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1, 2로 또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현금 보유를 좀 늘려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를 좀 보자면 지금 5G 관련 장비 업종들이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때 강한 섹터가 강한 거예요. 강한 애들이 이 5G가 강했고, 지금 5G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치고 가는, 그리고 바닥권 돌파. 그래서 일단은 머큐리를 이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 오늘 차익 실현을 시켜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쪽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개를 좀 찾았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재용 부회장을 또 만났죠. 그리고 이런 육성책이 발표가 되면서 파운드리를 기존의 16%에서 2030년까지 뭐 35%로 늘리겠다. 그리고 뭐 팹리스를 1.6%인데 10%까지 늘리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R&B를 지원을 하고 투자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일단은 재료가 노출이 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파운드리 어떻게 팹리스 어떻게라는 말로 이제 나눠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팹리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IT가 팹리스인지 파운드인지 그거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뭐 지원금을 줄였다든지 뭐 한다 했을 때 당연히 두 섹터가 같이 하락을 하겠지만 반등을 하는 거는 반대 급부 쪽에서 반등을 하겠죠. 오히려 상승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재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쪽은 아예 손도 안 대고 무대응으로 그냥 보기만 했고요. 최근 현대바이오 급등했고 동성제약 날라갔죠. 두 개 다 날라갔어요. 그럼 오늘 프로스테믹스가 좀 강했고요. 최근 뭐 바닥권에서 KIC, 뭐 에이프로젠, 뭐 등등 해가지고 기존에 강했던 ABL 바이오 등 해서 딱 지난주 말 금요일에 만들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추세 전환이 있는 이후에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바이오 투심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면 바이오를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바이오의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조금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워낙 바이오들은 매물이 많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는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재료가 노출되면 하나하나씩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따라가고, 수급이 들어온 쪽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수급에 관한 바닥 돌파형 제약 바이오를 좀 발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 중국 소비주에 좀 변곡이 좀 하나 터졌는데, 먼저 하나 면세점 관련해서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21%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첫 급락이니까 뭐 내일까지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일단 바닥을 잡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얘 모멘텀이 사라져 버렸어요. 모멘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도 기관의 이제 이 목표 주가 자체를 현 주가보다 낮게 발표를 하면서 보유 의견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실적 가이던스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급락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대장이 좀 흔들리니까 전체 소비주들이 전부 다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실적이 나오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3월달 뭐 방한한 관광객은 상당히 늘었고 당연히 4월달도 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월달, 6월달에 이제 시진핑 방한설이 좀 있어요. 방한설이 이거는 오늘 검색한 이제 기사인데 일단은 뭐 이런 거죠. 뭐 정부에서 청와대 연내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가장 먼저 방한한다.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내용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중국 소비주의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내 관심권에 둬야 된다. 아직은 내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핀주들 여전히 강세가 있고 내일 지금 시간의 상한가가 크리스탈 신소재예요. 이걸 좀 잡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거를 좀 보다가 공략 자체를 못 해버렸네요. 오늘 시간의 쪽으로. 그리고 돼지 열병 관련주가 지금 다수 약세를 보이는데 여러 가지 테마가 돌아서 약세인지 일단은 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나올 거는 뭐 그거죠. 의심 지역. 이게 필요합니다. 의심 지역 창궐. 이게 나와주면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제 테마가 너무 지속되면 또 힘을 잃어가니까 이 해서 마지막에 설거지 파동을 하고 여기까지만 마무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아직 100% 끝났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피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10% 이상, 1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체감하는 하락폭은 굉장히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확히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부터 똑같이 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를 봤던 분들은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다. 완전히 똑같이 갔어요.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국내 증시를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400억이었는데 종가에 마이너스 72억까지 외인이 다시 주워 담는 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봐야 될 게 이 외인들의 제약바이오인데 오전에 제약바이오를 이만큼 패대기를 쳤어요. 제일 많이 파는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 IT 일부랑 그래서 이제 외인이 또 제약바이오를 계속 지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로 보고 오늘 통신장비 쪽 강했죠. 네, 통신장비 쪽. 즉 섹터 매매를 할 때는 이 양매수 쪽 빨리 체크해서 빨리 매매를 하는 게 섹터 매매 쪽에는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보면은 이 PMI 오늘 나오는 이 지표가 안 좋아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했는데 사실 우려는 기우였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승이 하는 바람에 국내 미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소비 지출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경기에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지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뭐 나올 지표는 뭐 중요한 게 없는데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일단 중국 증시는 뭐 내일 상황 봐서 수요일 날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좀 보도록 하고요. 바로 종목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셀트리온부터 좀 보죠. 대형주는 좀 다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수급 같은 경우가 좀 네, 오랜만에 양매도가 좀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마찬가지죠. 근데 매도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바닥봉 돌리는 흐름 괜찮고 오늘 신라젠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신라젠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 구간 자체가
음, 오전이죠. 오전에 이 시장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오전에. 여기서부터 계속 이미 장 초반에 외인이 밀었던 거를 그때부터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이 거래원에서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CS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 CS가 아니라 도이치에서 거의 다 잡아주는 모습이 호가창에 정확히 보였기 때문에 확인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매수가 꽂혔어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그리고 중요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이런 매물대였거든요. 1차 매물대가 6,450원 호가에, 이건 제가 정확히 이제 보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9,800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뭐 중간에 어떤 섹터에서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서 일정 부분을 먹고 가다가 모간의 개입으로 매물대를 일단 뚫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외국계니까 이게 공매도 상환일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이제 더 갈 수도 있고 더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안에서 이 짧은 박스 구간에서 나름의 쓰리 바닥을 만든 거라고 저는 또 봐요. 나름의 쓰리 바닥을 만든 거다라고 보니까 이제 기존 전략은 똑같습니다. 72,000원까지의 구간을 보면서 네, 대응을 하고요. 뭐 지속 홀딩 해야죠. 저는 중장기는 지속 홀딩 하되 뭐 신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싶고, 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장중에 매매를 하면서 이것도 똑같은 관점으로 매매가 들어갔어요. 어제자 코스닥이 이제 초반에 좀 밀렸다가 오후에 강하게 올라갔을 때도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어제도 올킬 이렇게 원웨이였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증가세, 그다음 호가창의 기관의 단주, 이거는 카페에 제가 언급을 했었으니까 그런 스타일의 이제 수급 매매가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신라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조금 네, 매수가 들어가 봤고, 에클론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기보유자는 지속 홀딩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에클론은 지속 홀딩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저는 단기적으로는 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얘 말고 딱히 가야 될 종목이 많이 안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신풍제약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거래량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 어, 상승을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크게 상승을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이 잘 가고, 일단은 다음 주 관심을 보이는 게 주봉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주봉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얘는 바닥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월봉도 다음 다음 주, 잠시만요. 5월 2일. 목요일이 이제 바로 5월이니까 주봉상 위로 뜰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첫 주봉이 양봉이면 약간의 상승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하나를 건드려 볼 거는 신풍제약을 보고 있고, 얘도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관련해서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단지 그 오늘 들어오는 CS 물량이 이 단타성 물량이에요. CS가. 그래서 다시 나갈 수도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바로 잡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잡지는 않고 추세를 어떻게 돌려가나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때 이제 종가 매매를 했죠. 이때 종가 매매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다시 좀 봐보도록 하고, 돼지 열병 관련돼서 돼지 열병주 마니커
오늘 얘는 이제 원래 단일가가 끝나고 날아가는 흐름이 제일 좋았는데 못 갔죠. 단일가가 끝나고 이제 이런 하락형 도치가 나와서 문제고, 오늘도 이 거래에서 이 위로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 주면 바로 반등인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깊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있어요. 특성. 이 5일 이탈이라고 하죠. 5 이탈 종목에서 그 다음날 반등. 오늘 10 이탈이 나왔어요. 종가상. 그러면은 뭐 내일 좀 빠지면 이제 대신 그거는 있습니다. 이거보다 종가상 이 밑으로 빠지면 좀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이 저가를 안 깨는 상황 속에서 제한적인 하락과 제한적인 거래량의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 5일선하고 맞는 크로스가 한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얘는 대장급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확률이 좀 높고, 이때에 이런 지지 구간에도 지금 다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종가에 매수를 좀 했어요. 어제 여기서 매수를 했다 했는데 장 초반에 컴퓨터가 렉이 걸려가지고 매도를 못하고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약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170 여기서 한번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잡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두 번을 오늘 매수를 해서 이제 좀 넘어가는데, 아래로 보면은 이게 종가상 뭐 이걸 밀고 내려오면은 이 자리는 저는 그냥 손절을 해버릴 거고, 이거 저가를 이탈을 안 하면, 네, 이렇게 돼서 11선이 이렇게 있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이 저항을 돌파할지, 이런 캔들이 나오면 네, 또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료주들이 오전에 좀 좋았다 다 밀렸어요. 사료주들이 좀 이 차트상 흐름은 안 좋게 됐습니다. 일단은 안 좋게 됐고, 원래 이런 자리에서 오늘 올라오면 이거는 시가가 너무 떠서 그렇고요. 미래생명자원도 똑같이 밀렸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나마 밑에 바로 21선이 있기 때문에 21선 반등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21선 반등 구간. 그래서 아마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습, 장초에 약간 밀렸다가 올라가면 일단은 종가에서 매수한 사람은 뭐 매도로 단기 대응은 해야겠죠. 이렇게 약간, 왜냐면 위에서 5일선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점점 매물이 쌓여가는 구간이라, 아니면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이슈가 터지면 한 번 정도 강하게 반등은 나올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돼지열병이 완전히 죽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애경산업,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이거 올라오면은 내 비중을 좀 줄이겠다고. 근데 비중을 못 줄였네요. 비중을 못 줄이고 그냥 들고 있는데, 뭐 단기 반등하면은 비중은 줄여놓고 좀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소비주가 나쁘진 않은데 얘만 좀 유독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얘만 유독 좀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만 줄여놓고 어 이제 적은 물량으로 좀 지켜보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예경이 이제 전 분기보다는 조금 안 좋게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홈쇼핑 잘 돌아가고 있어서 뭐 기본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장기평을 재돌파하는 구간, 이런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이제 정배열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패턴이 이렇게 음봉이 너무 많은 거, 이 양봉이 개수가 많아야 되는데 음봉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게 조금 걸려요. 종목에서 보통 이제 상승할 때는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이걸 강하게 돌려줘야 됩니다. 강하게.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면 이거는 과감하게 손절을 할 거고요. 여기는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깨지면은 이렇게 밀려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이거는 이 라인을 확실히 좀 보고 해야 되고, 추후에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요. CRPNC는 그나마 양호하죠. 그나마 양호하고, 지금 이 선이 돌파를 해서 월요일날 바로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올라가 줘야 이 내려오는 5일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이평선의 저항을 안 받고 가기를 좀 바래 보고요. 아직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만도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밀려서 같이 밀린 거라고 보고, 좀 5일선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롤링을 하면서 이런 구간만 지켜주면 되겠네요. 이제 예를 들면 오늘의 저가만 33,000원 아래 이 라인만 지켜주면 다시 좀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고, 수연 위안에 올라서 빼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얘도 약간이지만 그래핀 쪽에 엮여 있어요. 그래핀 소재에 약간이지만 엮여 있는, 그래핀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관의 개입이 좀 있고, 그때 이제 기관의 큰 물량 개입이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관이 만든 기관의 기준봉이기 때문에 이 기준봉의 하단을 공략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략이 정확히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엠파 나오는 모습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거는 잘 된 매매 같고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말씀드렸고, 카카오는 지금 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왜냐면은 이 하락을 돌파를 하고 도치가 나왔으니까 이제 목요일날 이게 위로 해서 수급만 들어온다면 이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됐어요. 이런 모습이죠. 덧지를 그려놓고 장 초반 음봉 약간 줬다가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지금 호텔 신라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패턴이에요. 호텔 신라의 이런 덧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카카오의 모습이지 않나. 즉 갭을 만들고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좀 호텔 신라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메이저들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오늘 기관이 좀 잡아줬는데 아직은 잠깐 모르겠어요. 이게 하락을 해야 될 구간까지 정확히 다 찍어주고 간 모습은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근처에서 보려고 했는데 먼저 갔다 라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121선 언저리 105,000원 라인을 다시 좀 보고 하락하기를 좀 기다려 볼게요. 어차피 대형주는 이런 하락이 잦으니까. 그리고 머큐리는 일단은 뭐 매도 처리가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영향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게 맞고요. 이런 거는 이제 매물에 걸린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뭐 좋겠지만, 그래서 머큐리 빼고 지금 이수 페타시스를 이제 좀 공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패턴이 지금 여기 보면 대덕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같은 5G 중에 지금 대덕전자의 지금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때 이수 페타시스의 이러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 양봉으로 12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런 모습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삼지전자도 지금 최근에 네,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1,700원 라인을 예전에 이탈하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때 이제 이탈하면 네, 정리였어요. 정리. 이 손절 구간에 있고 이거를 다시 돌파를 했죠. 뭐 손절할 사람 다 나왔고 이제 여기서 물량 한번 받고 내렸다 돌파. 그럼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네,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아락에서 뭐 여기서 추세를 만들더라도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캔들 좋아졌고 네, 나쁘지 않아요. 이제 다시 삼지전자 공략을 해봐도 무난한 차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덕전자는 보여주기 위한 네, 적어놨고요. 에스모는 그냥 계속 관심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위치가 와야 되는데 관심으로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좀 관찰을 하다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네, 공략이 되는 거고 아니면 공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뭐 단기로 볼만한 게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이 종목인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래 대금이 70억이 터져가지고 시간 외에 거래 대금이 70억에 상까지 말아 넣었으니까 지금 한번 봐보죠. 이거 2200원이면 이 매물대 이 구간을 일단은 중심이거든요. 여기서 치열한 공방을 한번 하겠죠. 이 매물대 치열한 공방이니까 뭐 1차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뚫어버릴지 그거는 한번 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00원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죽어가면서 매물대를 만들었던 구간이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내일은 노동절이어서 네 국내 증시가 쉬니까 뭐 여러분들도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